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창토크.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토크. 매주 목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고 계셔. 네, 지금 출발해서 오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 기획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자마자 네. 다른 방송 라디오 출연하셨어. 네, 잘하셨어요? 아니 내가 누굽니까? 네. 그런 거 내가 나한텐 잘하냐 못하냐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건 이미 나한텐 끝난 문제예요. 다 어딜 가든 다 잘한다. 아니 그걸 잘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고. 멋있으세요. 네, 네 훌륭하십니다. 아니 뭐 그 얘기까지 또. 알아서 평가하실 거예요. 네. 이 발언이 꼬여고 있어. 그만해야 되겠다. 자,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 한 분의 사장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요. 1973년도인가 9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모든 선거에 출장을 연기하면서까지 투표권을 한 번도 빠짐없이 행사를 했었대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안 바뀐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면서 1978년부터 가죽 가방 제조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백화점 이런 등지에 납품을 하신 거예요. 프라임이라는 회사인데요. 프라임탭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등 이렇게 수출을 하다가 1997년 IMF 때 도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계시다가 최근에 다시 스마트폰 케이스, 가죽 스마트폰 케이스로 이 가죽 제조업을 다시 시작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분이 팟짱의 애청자세요. 그리고 김종대 선배 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께서 저희들 쓰시라고 팟짱 제작진 쓰시라고 좀 선물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김종대 편집장께 드렸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케이스. 가죽으로 된 거. 써보셨어요? 써본 느낌은 이거는 뭔가 대중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막상 써보니까 갑자기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좀 과분한 물건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왠지 내가 특별해진 느낌? 이런 거.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알록달록한 이 대중들이 우리가 많이 보는 일반적인 케이스들이 이제는 나도 그걸 썼지만 왠지 값이 싸 보여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단장님이시니까 고급진 계열로 이제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왜 그 명품이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얼마나 그 수고스럽게 그걸 하십니까? 근데 이 제품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딱 보면 그 손수 만든 가죽 제품이라는데 그리고 가죽의 질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치를 아는 사람들 얘기지. 그거 모르는 사람 암만 설명해줘도 몰라. 그러니까요. 저는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그 IMF 때 도산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때 아픈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직장에서 쫓겨나온 이분도 그랬다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로지 가죽. 이분이 구미분이세요, 고향이. 오로지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재기하셨고 또 그 성공의 길로 가는데 어찌됐든 팟짱 애청자니까 좀 그 혹시 스마트폰 케이스 필요하신 분들은 primetap.co.kr primetap
tab.co.kr 한번 보시고요. 네. 뭐 괜찮으면 네. 고급진 케이스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이러면 한번 네. 구매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힘내세요. 갑자기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님 생각나는데 그런 거 아니죠. 네. 아니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네.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네. 박영수 사장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팟짱이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김종대 선배 뭐 꼭 어디 뭐 좀 보여주세요. 출연하실 때 있을 때 슬쩍. 네. TV 출연할 때. TV 출연할 때 알겠습니다. 살짝. 네. 김종대 김창수의 종창 톡. 자, 현안부터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파문이 연일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무슨 역사학자들 줄이어서 집필거부 선언하고 있죠. 대학가에 막 민주주의 논쟁, 뭐 우리나라 전체주의 하자는 거냐 이러고 있죠. 청소년들 뭐 촛불 집회 막 연일 열고 있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 또 이상한 말씀을 한 말씀 하셨어요. 대정부 질의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그 기사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이걸 좀 대서특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분의 이런 인식을 좀 어떻게 군대까지 지금 일본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건가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게 이분이 또 군대를 안 갔다구나. 헷갈려 본인도 헷갈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하면은 어떤 군사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 거기서 입국 가능하다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동의 여부 이런 부분들을 미처 설명을 못하고 하다가 말이 꼬여버린 것이죠. 사실 부득이하면은 그 입국 가능하다는 건 예컨대 유사시에 일본 그 거류민 그 소개 작전 이런에서 자위대 수송기가 들어온다든가 이거 다 옛날에 검토 끝난 겁니다. 사실은 80년대 이러면서 어떤 일본의 어떤 자산 보호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어떤 인도적이고 민간의 비군사적인 사항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 우리 정부가 이해해 줄 점은 있다고 봐요. 그것도 가급적이면은 자위대가 아닌 일본의 어떤 민항기라든가 민간을 선박이라든가 일반 구조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위대 첨단 전력은 군용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얼마든지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자기들을 폭격하러 오는 비행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전시에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건 지극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인데 다만 긴급한 시기에 어떤 인도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저는 우리 정부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동의 여부를 갖고 이제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안보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일본 자위대 저기 한반도 진입을 요청했는데 일본 정부가 동의해 줄까 말까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일본이 갑질하는 거. 일본이. 왜냐? 지금 안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 잠수함 50척 사라졌다는 기사 기억나십니까? 판문점에서 전쟁 위기 때 없어졌대요. 그런데 한국이 해상 초계기가 별게 없어요. 10여 대 있습니다. 일본이 70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잠수함 잡아달라고 까꾸로 우리가 일본 자위대한테 매달리는 요청해야 되는 이런 형국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미국의 해상 초계기 여기까지 많이 못 보냅니다. 결국은 아시아의 일본 해상 초계기가 단연 주력이 될 거라고. 예컨대 이런 것들. 우리가 요청해도 일본 정부가 거부하거나 뭐 또 하죠. 이래버리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미 판을 다 깔아놨어요. 동북아의 미국이. 정세가 지금 이런 사실상 동북아에서 일본이 맏형 노릇을 하는 안보와 관련해서 그죠?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이미 아시아의 지도국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동아 공영권의 핵심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한 공포에 질려 보십시오.
일본이 문제 되겠습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어떤 그 학습된 공포와 거기서 어떤 미국이 이 위기 관리에 있어서 구세주처럼 알고 있는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자위대 출병 여부는 그때 가가지고 문제조차도 안 될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정부가 앞장서서 매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뭐 해상도 그렇고 공군도 그렇고 정말 좀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네요. 우리 군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 도입을 위한 안보지 안보를 위한 무기 도입이 아니거든. 관점이 거꾸로 됐구만. 거꾸로 됐고 네. 그런데 북한은 네. 무기를 도입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만큼 국가가 행동의 자유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를 도입하면 행동의 자유가 제약돼요. 그 무기가 다 미국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위성항법 체계, 암호 체계, 데이터 링크 체계 다 종속돼 가지고 이 무기를 써먹으려면 더 종속되고 더 의존해야 돼. 행동의 자유가 확보되는 게 아니라 행동의 자유가 구속돼 버려요. 우리나라 무기는. 아니 그나저나 미제를 쓰면 뭐 좋으면 좋은데 또 기술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을 왜 줘? 핵심 기술을 이전 안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은 안보의 무임승차국이라고 그 트럼프인가? 그 이상하게 생긴 놈 있잖아. 네. 이자가 무슨 입에 거품 물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네. 무임승차국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 좋은 걸 왜 줘? 한국은 공짜로 거저 먹는 애로 돼 있는데. 아니 우리가 왜 공짜로 거저? 그 대학생. 하버드 이렇게 딱 쓰고 나온 대학생이잖아요. 그 대학생이 하버드. 아주 잘 말을 잘 하던데요. 지적했죠. 예, 네. 그 아주 똑바로 우리가 다 방위비 분담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아주 그냥 일종의 망신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가고 한민국 네. 국방장관이 수행하고 있지만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하는 저 자리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는 10년 넘게 들어왔던 얘기예요. 네. 지금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더 노골적이고 더 강한 압박이 우리 청와대와 국방부에 수도 없이 왔어요. 그게 이제 밖으로 정치인을 통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안에서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지만 뭐 쉬쉬하다가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그냥 외화됐을 뿐이다. 예.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엘리트들이 거의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민주당 일가까지도 이 얘기에 가세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세 가지입니다. 한국에 대한 압박은. 네. 언론에서는 방위비 분담금만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일 작아요. 네. 그게 아니라 한국의 국방비 자체를 늘리라는 요구가 제일 강합니다. 지금 우리가 GDP 2.6%를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아예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합니다. 이걸 4%로 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방비에서 70% 늘려야 됩니다. 70% 증액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냐. 거의 50조를 상회하는 한 55조에서 56조는 국방비를 쓰라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미국이 GDP의 4% 쓰니까 한국도 똑같이 하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미국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미국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국제질서 지위를 볼 때도 그렇고요. 네. 네. 왜 똑같이 요구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국은 유사시에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비현실적 기대를 하고 있다. 국방비 그래서 안 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지지도 철회해야 되고 네. 국방비를 많이 늘리기 위한 압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매년 국방비 한 15조 이상 늘리라는 얘기고 네. 그걸로 미국 무기 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네.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 기지 공사비가 약 한 100억 달러입니다. 이거를 96억 달러 한국이 되고 네. 6억 달러 미국이 되기로 했는데 네. 그 6억 달러를 대기로 약속해 놓고 지금 10년째 돈을 안 내놓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100% 부담이에요. 이거 빨리 하라고 또 압박납니다. 이것도 100억 달러짜리예요. 방위비 분담 1조 원밖에 안 돼요. 매년. 그거에 비하면 세 배의 피해요. 그러니까 자꾸 언론이 이걸 방위비 분담 문제로 환원하는데 네. 이건 문제에 대한 의도적 무시 내지는 의도적인 누락입니다. 트럼프가 한 얘기는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니네 안보, 니네 군사, 니네가 알아서 해. 왜 우리한테 자꾸 손 벌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네? 니들끼리 알아서 해.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다 자기네 무기 사주잖아. 그리고 자기네가 뭐 기술 이전 해줄 것처럼 하니까 우리가 또 그런데 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왜 결과적으로는 돈을 계속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그냥 어디까지 수용을 해야 돼요? 다른 나라 무기들도 많잖아요. 네. 이거 제가 뭐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만은 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매년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입니다. 네. 여기서 장관 본회담이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됩니다. 네. 그런데 2시간 반 중에 1시간을 돈 얘기하네. 미국 국방장관이. 돈 얘기를 해요. 국방장관. 1시간을. 아니 국방장관은 국방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네.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금 증액. 1시간을 해요. 1시간. 입만 열면 돈 얘기해요. 입만 열면. 한국은 무임승차국이다. 이 얘기인데 좋다 이거야. 네. 저기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한국 방위에 1,000억 달러를 쓴다는데 난 그 근거도 의심스러운데.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미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디? 국방부? 미 국방부 랜드 연구소 이런 데서. 네. 아니 언론에도 가끔 나왔어요. 난 그 근거가 의심스럽지만 네. 좋다 얘기야. 그래 쓰면은 그러면 여기 한국에 미 이사단 와 있어요. 네. 그럼 빼가라. 만약에 우리가 이랬다고 쳐. 네. 못 빼가. 왜 못 빼가냐. 네. 여기서는 우리가 다 지원해줘요. 이걸 미국 본토에 가서 주둔하면은 운영비가 2배 이상 나와. 한국에 갖다 놨기 때문에 싸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왜 안 해? 이런 얘기를 왜 해, 걔들이. 자, 전 세계에서 네. 한국만 친 미국이 적은 비용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미국 본토에 갖다 놓으면 2~3배 운영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저기 한국에 갖다 놓음으로써 미국이 중국의 최근거리에 미군 기지를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의 코앞이죠. 그렇습니다. 평택, 군산. 네. 예. 전 세계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미군 허브 기지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미군이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할 데가 없어요. 한국이 다 제공해 줍니다. 여기밖엔 훈련할 데가 없어요. 야외 기동 훈련을 한국에서만 하고 있다. 여기서만. 아니, 그다음에 땅덩어리도 좁은 우리나라에서 왜 해? 그러니까 말이야. 정말. 여기 한국 정부 못해서 환장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다음에 돈을 1조 원 줍니다. 1조 원. 그럼 요게 다냐? 네. 아니죠. 포함 안 된 돈이 있죠.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선 토지 시설은 일본 정부는 미군한테 공여하면서 그걸 사유지 임대료를 대신 지불하거든요. 네. 그 사유지에 미군 기지를 짓게 하고 임대료를 일본 정부가 내면서 그 임대료를 지원비에 포함합니다. 우리는 무상으로 그걸 지원비에서 뺍니다. 코로 이것도 안 잡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용산의 금싸라기 땅 375만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거 돈 한 푼도 안 내죠. 그다음에 저기 중금속이나 그 오염 물질로 토양 오염된 거 환경조사 아직도 안 받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죠. 네. 각종 세금 면제에다가 그다음에 저기 주한미군이 이제 공무 중에 우리 한국 민간인한테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 배상비의 50%를 한국 정부가 부담합니다. 우리 군인도 아닌데 왜 그 배상비를 우리가 내야 돼요? 공무 중이라는 증명서 하나만 미군이 발급하면은 끝. 그러면은 우리는 조사 없이 바로 그 배상금의 50%가 우리 한국 정부 몫이 됩니다. 이런 11가지 지원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거 방위비 지원금에서 빠진 겁니다. 방위비 지원금 얘기할 때가 아니네. 그죠? 빠진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계속 우리가 마치 무슨 공짜로 미국한테 뭐 도움받는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트럼프 씨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트럼프 말의 정서가 네. 이제는 미 공화당의 주류 사고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까지도 점령해버렸다. 그러면은 이런 압력에 노출된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네. 미국에 가가지고 한미동맹 저렇게 칭송하고 숭배하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미국은 다른 요구를 해온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의 화두 이것이 뉴 프론티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 모레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이걸로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겠지. 여하튼 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받는 것보다 미국에 주는 게 퍼주기, 이른바 미국에게 퍼주기 하는 그런 네. 발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투기 기술 이전은 말 못 꺼내고 올 것이고 네. 그거 얘기하러 갔다는데 네. 기술 이전 얘기 끝냈다 웃음거리 될 겁니다.
사실은 꺼내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래도 뭐 기사는 계속 나와요. 한민구 장관이 애슈턴 카터 만나가지고 KF-X 4개 기술 이전 이 문제 반드시 얘기할 거다.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뭐 별별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문제 제기는 할 걸로 보인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죽은 자식 불알만족이죠. 그 웃음거리 되는 겁니다. 왜냐? 왜? 그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은 언제냐? 네. 계약을 맺을 때, 협상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미 다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미 사인 다 끝난 걸 네.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 네. 우선은 미 국방부가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미 국무부 권한이고 네.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이 얼마나 강한 법령이냐 하면은 네. 미국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는 엄격한 기술 통제 제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서 얘기한다고 준다? 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다음에 전 세계 어디도 안 준 기술이에요. 어디도. 그래도 우리 우방이니까 좀 줘.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때를 쓰고 매달리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보수 안보 세력의 기대였죠. 그렇군요. 예. 전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술을 안 준 게 아니라 네.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왜? 법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 아니 근데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이 비행기 도대체 왜 그렇게 산다고 그런데 그랬던 국내에는 미국이 잘해줄 거라고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그 계속 언론들이 쓰지 않았습니까? 네. 반드시 이건 되는 거다.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문으로. 이건 조금만 아는 국제 변호사 같으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남들 다 아는 상식을 가진 미국 변호사들은 다 아는 얘기를. 그렇지. 저를 포함해서 네.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청와대 국방부에 이걸 경고했습니다. 언제부터? 재작년부터. 네. 제가 쓴 글도 있어요. 네. 예. 그럼 한국형 전투기는 어떻게 되느냐? 와해돼요. 와해. 와해. 여러분 와해를 아시죠? 와해 어떻게 되는 건지. 와해는 바닷속의 기와가 아니고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바닷속의 기와.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이 지경에 이르러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미국에서 핵심 기술을 안 준대.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영국의 셀렉스, 그리고 스웨덴의 사부, 또 사드가 아니라 사부야. 사부 알아. 내가 갔다 온대요. 거기. 그래? 이스라엘 엘타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사부가 아서레이다 만든 데야. 아서 이거. 찾아가서 그러면 미국이 안 준다니까 유럽에 가가지고 그러면 우리 좀 이렇게 좀 해줘. 그래서 기술 이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갔거든? 네. 가가지고 네. 저기 기술 이전 이런 거 네. 우리가 미국 기술로 만든 T-50이란 훈련기를 전투기로 바꾸려는데 여기에 유럽 기술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꺼냈어. 그러자마자 유럽에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커피나 먹고 가세요. 이걸로 쫑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네. 혈액형이 안 맞아. 미국 전투기에 유럽 기술이 적용되는 소스 코드로 체계 통합을 한다. 웃기는 소리 지랄 연병을 하고 있습니다. 지랄 연병을 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 김윤상 팀장이 얘기 내가 딱 했더니 아침 뉴스 보고 야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가능할까 했더니 선배 그게 그러니까요 포드 자동차에다가 폭스바겐 거 기술을 붙인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폭스바겐하고 포드 자동차를 각기 분해해서 새로 섞어서 조립한다 이겁니다. 부품을 섞어버린 다음에. 그래서 조립이 됩니까? 포드 폭스를 만들겠다. 이런 게 한국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그 참 이게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가서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또 이 좀 비행기 기술 좀 안다. 내가 좀 배웠다. 이런 거 좀 하시는 분들이 군의 핵심 관계자들이 가서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 비전문가들이고. 내가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진급했는가가 의심스러운 자들인데. 이 양반들이 정말 유럽 기술을 적용하려고 했더라면 이걸 꺼낼 수 있는 테이블이 또 따로 있었어요. 어떤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유럽의 에어버스사에서 공중 급유기 도입이 결정돼 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중 급유기를 도입할 때 그 절충 교역 옵션으로 그 기술을 내놨어라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말 안 했어요. 이때 또 조용히 있었지. 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생뚱맞게 이제 와서 무슨 용건으로 그 명분도 없이 가가지고 이 기술 좀 내놔라 그러면 살겨? 그러면은 우선 산다 하더라도 장비만 팔지 기술은 안 팝니다. 이건 대원칙입니다. 아니 근데 참 그래도 유럽 사람들은 신사네. 아예 처음부터 야 우리가 그럼 해줄 테니까 돈 가져와. 이게 사기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기치지. 아니 그러지 않고 야 니네 그냥 안녕히 가세요라고 한 거면 안녕히 가세요. 또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면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면 남는 대안이 국내 개발이거든. 네. 그런데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자체 개발로. 자체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그러면 돈과 시간이 필요하잖아. 네.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이 얘기가 설득력이 있지. 그런데 아니 과학자의 의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방부 대변인이 했어요. 네, 과학자의 의지에 맡겨서 차기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다 진짜. 레이더를 그럼 개발을 어떻게 했느냐? 네. 미국의 노스럽 그루만사가 위상 능동 배열 레이더 전자식 레이더를 56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27년간 개발했어요. 체계 통합까지. 27년이요? 미국이 27년. 이거를 우리가 390억 원으로 8년 안에 해내겠다는 거예요. 얼마요? 390억 원. 390억 원으로. 미국은 560억 달러면 56조 원 썼죠. 우리는 56조 원도 아니고 5,600억 원도 아니고 390억 원으로 27년도 아니고 8년 만에. 그 이게 어떻게 이게 하고 우리가 펄펄 뛸 거 아니에요? 과학자의 의지로. 세상에 살다 나 이런 미친 놈들 처음 봤어. 아이고 나 처음 봤어. 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 박근혜 정신이야. 새마을 정신인가 봐. 새마을 정신이야.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만들면 돼.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이렇게 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무모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욕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전투기 개발 사업은 짝퉁 전투기 개발 사업이 된 겁니다. 짝퉁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짝퉁 전투기 개발 사업.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고화가 됐거든. 네. 어디 가서 비빌 데도 없어 이제는. 네. 좋은 기회 다 날렸잖아. 계약서를 다 써줘 버렸으니 유럽이고 미국이고 이제는 어디 가서 옵션을 걸 거예요. 옵션 걸 데도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큰 사업 남은 것도 없다고. 뭘 좀 큰 걸 사주는 걸로 협상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미 계약 다 해버렸는데. 그거 좀 계약 좀 어떻게 안 되나? 아니 근데 불쌍한 국민들은 이거 알지도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세금만 계속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방비도 늘려가면서 이것도 땜질하려면 돈 더 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그런데 뭐 미국에 가서 얘기 잘하고 왔다. 우리가 어려운 미국이 다 도와줄 거다. 뉴 포론티어다 이러는데 요 말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속으로는 아주 싹싹 털리고 있으면서도. 자, 박근혜 대통령 펜타곤을 간다는 거예요. 네. 왜 가는 걸까요? 펜타곤 가는 게 굉장히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명박 때도 갔었어요. 그리고 사상 최초라 그랬죠. 네. 하도 그 말 좋아하니까. 이번에 사상 최초란 말을 못 쓰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사상 최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놈의 사상 최고 이게 이제 원조 컴플렉스라는 건데 우리 그 식당 다니면 원조 뭐 병천 순대 원조 뭐 포천 갈비 뭐 이런 거 그 심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럼 뭐 하냐? 이제 북한 상황 브리핑을 받고 전략적인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겠죠. 가면 미국이 설명하면 다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의 그 안보 상황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공감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핵 공조다. 또 미군이 이제 한반도에 어떻게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지 이런 거 브리핑하겠죠. 그러면 감동하는 거지. 야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도 조금 더 늘려줘야 올리고.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뜯기고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한미 정상회담 미국 방문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데 어떻게 기술 이전 얘기를 꺼냅니까? 그러네요. 못 꺼낸다니까. 그리고 미국은 꺼내도 네. 딴 얘기하고 다음 주제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또 더 이상 얘기 못하고 넘어간다고. 왜 그래요? 안 꺼낸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꺼낸 거 하고.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건가요? 무시지. 그걸 미국 정부가 뭐 저기 법으로 다 돼 있는 거 뭐 그리고 계약 다 끝나고 이미 작년에 협상까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와서 니네는 또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보자면 미국 정부가 그 핵심 기술 주지도 않을 거면서 비행기만 일단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도덕한 거 아닌가요? 아니, 국제사회에서. 자,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네. 애시당초 그 핵심 기술 4가지는 이전 목록에 없었어요. 이건 미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F-35 전투기를 사기 위해서 주지도 않는 기술을 줄 것처럼 해가지고 이 F-35 구매를 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자발적 충성을 우리가 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이 기술 이전에 대해 호의적인 표현을 한 적은 딱 한 번이 있는데 네. 그거는 그 락히드 마틴에 우리가 발송한 구매 의향서입니다. 구매 의향서. 예, 영어로 LOA라 그래요. 여기에 대한 어떤 구매 의향서를 미국이 수락하면서 네. 뭐라고 보내왔냐 하면은 F-16 기술 자료와 300명의 기술 인력을 파견하여 네. 21개 기술에 대해서 조속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이 21개의 목록이라든가 이런 상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이 문서 한 장을 가지고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우리 한국형 전투기에 소요되는 핵심 기술을 미국이 이전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과잉 해석을 해서 지난 2년간 뿌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줄 알았던 거지 네. 미국은 한 번도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F-16 기술 이지 자료를 준다는 뜻은 뭐냐. 네. F-16이 엔진이 하나짜리인 단발기입니다. 그런데 한국형 전투기는 엔진이 2개짜리인 쌍발기예요. 그러면은 록히드 마틴 얘기는 한국이 단발 엔진의 단발기를 개발한다면은 거기에는 사업을 참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F-16급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 쌍발기로 결정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네. 록히드 마틴이 개발비의 20% 되기로 했던 구두 약속을 깨고 네. 지금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한국형 전투기는 한국 정부가 60%를 대고 네. 미국 락히드 마틴이 20% 되고 인도네시아가 20% 되기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 예산이 이미 작년 국방 예산에 탔어요. 들어왔습니다. 이걸 조건으로 기획재정부가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 못 써요. 왜? 사업 체계가 아직 없는데? 저기 미국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들어왔는데 네. 인도네시아가 들어오면은 미국이 이전한 기술을 인도네시아하고 우리가 공유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슬람 국가하고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준 기술도 수출 승인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 이전 제로가 됩니다. 이거 진짜 황당하고 복잡한 문제네요. 인도네시아가 들어와 박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미국이 들어오면 인도네시아가 빠져야 되고 네. 인도네시아가 들어오면 미국이 빠져야 돼. 아니 근데 애시당초 인도네시아를 낀 이유는 뭐예요? 사업비 개발비 분담이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네. 쪽에서. 우리가 돈 없다고. 예. 그 돈 없다고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해야 승인해 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오는 미국은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봤죠. 네. 왜? 우리한테 전투기를 팔아먹는 국가니까. 그런데 전투기만 팔아먹고 사업에는 안 들어오겠다 이거예요. 이런 쌍소리 나오잖아. 얘기가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그러네. 지금 언론에서는 기술 이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핵심이 그게 아니네요 지금. 지금 사업 체계 자체가 붕괴됐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뭐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고 어떻게 보면 기자들도 잘 모르고 국방부에서 주는 자료에 의존해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비판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한국의 기자들처럼 무식한 애들은 처음 봤어. 아, 왜 여기 무식한 기자 2명 앉아 있네. 옛날 기사만 잘 살펴봐도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야?
사업 관리 국제 공동체 개발 체계가 붕괴됐다. 그 다음에 F-35를 들여와도 핵심 기술은 물론 그것을 개발국과 공유할 수 없다는 거. 세 번째가 핵심 기술 이전 거부예요. 무슨 수로 그러니까 이 전투기 개발은 짝퉁 전투기 개발이다. 한국은 글로벌 아니 근데 호구다. 글로벌 호구. 글로벌 호구. 작년부터 우리가 호객님으로 계속 불려가지고 굉장히 불쾌한데 급기야 글로벌 호객이 돼서. 그런데 이 짝퉁 전투기 개발에 돈은 벌써 나가고 있다. 돈이 벌써 나가고 있다.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국방 예산에 반영이 됐고. F-35 구입비가 이미 나가고 있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짝퉁 전투기 개발이 이렇게라도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엔 붕괴가 돼가지고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돈만 퍼쓰고, 응? 그런데 돈만 퍼쓰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돈 26조 써요. 26조. 개발비가 8조, 생산비 120대 10조, 18조에다가 저기 F-35 도입비가 7조 8천억을 더하면 25조 8천억 원입니다. 25조 8천억. 이 돈이면 우리 국민들이 진짜 복지비 다 하고 반값 등록금이 뭐야? 그냥 무상 등록금 하고 별거 다 해도 될 돈인데 이 돈을 지금 헛돈 쓰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 26조에다가 F-35 거의 8조 원어치 도입하면 기술 이전을 못 받고 우리가 정비 기술을 제대로 못 받으면 운용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서 그 뒤에 별도 비용으로 이거는 7조 원 곱하기 3 내지 5배 비용을 앞으로 30년간 또 써야 돼. 그러면 30조 써야 되는 거야. 하나만. F-35 하나만.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청문회도 해야 되고요.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요. 이거 국민들이 총 걸기를 이 돈을 이게 정말 우리가 돈 100만 원 벌기 얼마나 힘듭니까? 고생 해가지고 돈 벌어서 세금 내고 살고 있는데 내가 팥장 나와서 목이 터질 진짜 목이 터질라 그러네 씨. 한 달 내내 해봤자 쥐꼬리만한 출연료에다가 이거 받아봤자가 내가 이걸로 전투기 살려면은 내 대략 계산이 7,200년간 방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출연료 갖고 전투기 한 대를 못 사요. 김종대가 7,200년을 살아야 돼. 이 전투기 한 대 살려면. 한 대 살려면. 한 대, 뭐 10대도 아니야. 10대도 아니야. 한 대 살려면 7,200년 방송을 해야. 여러분 이거 진짜 끔찍합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혈압올라요. 혈압올라. 잠깐. 우리 혈압오르는 순간 김창수 원장님이 도착하셨어요. 다음은 팥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팥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김종대 단장님 7,200년 장수만세 7,200년을 살아야 전투기 한 대. 한 대밖에 못 사. 한 대밖에 못 사. 이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터트리는 순간 드디어 김창수 원장님께서 도착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완전히 대형 방송사고 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부산에서 강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KTX 참 좋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강연 끝나자마자 서로 올라가야 돼요. 내일 아침에 팥짱 출연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연 끝나자마자 10시 10분 차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덧붙이는 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일 생활권 KTX가 결코 편한 게 아니네요. 사람을 혹사시켜요. 그랬거든요. 네. 아 집에 도착해가지고 2시에 도착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알람 딱 맞춰놨는데 네. 못 일어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일찍 방송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방송 걱정은 안 했습니다. 김종래 편집장이 제가 뭐 잘할 거라고 너무나 팟캐스트계의 스타이기 때문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7,200년 이야기하면서 방송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했는데 이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했는데요. 근데 7,200원 이야기하니까 제가 한 가지 버뜩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7,200년. 아, 이거 참. 왜 자꾸 발음도 안 좋아. 7,200년. 그런데 제가 그때 2002년도인가요? 2003년도에 대통령 인수위에 우리 김정리 편집장이랑 같이 있었어요. 김정리 편집장이 국방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고 제가 통일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책상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각 부처의 힘이라는 거는 그 예산을 가지고 각 부처의 힘이 결정되거든요. 네. 그런데 국방부 예산하고 통일부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F-15 전투기 도입한다 그랬는데 F-12 전투기에서 꼬리 떼고 날개 떼고 하니까 그러니까 통일부 예산이 되더라고요. 통일부 예산은 7,200년 일 안 해도 돼요. 아마 720년만 하면 될 것 같아. 그것도 안 걸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 예산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런 헛돈을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또 미국 가서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처지에 이르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번 방미의 성과가 뭐냐, 뭘 성과로 내밀 수 있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김창수 원장님은 박근혜 대통령 이번 순방으로 뭘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펜타곤 방문하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펜타곤이라고 안 해요. 페나건 그래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먹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가가지고 천안문 성로에 올라서 중국 열병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대한 고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열병식을 바라보니까 미국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으로 기울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이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또 교묘하게 미국 여론을 향해서 노비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으로 기울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일본으로 기운 게 아니다. 중국 참 제가 또 말실수를 연이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김정은 편집장 정확하게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네. 내가 정확하고 예리하지 않으면 누가 그래? 어쨌든 이 중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기울지 않았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가서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펜타곤 탱크룸을 가는 거죠. 펜타곤 탱크룸에 가서 미국 합참무장으로부터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보여주는 것. 네. 이 한 장의 사진이 천안문 성로에서 시진핑, 푸틴과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있었던 사진을 보완하는, 대체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 생각하고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심혈을 기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바는요. 네. 그러면 미국이 그걸 모르느냐.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으로 경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탱크룸도 그 탱크룸에서 펜타곤 탱크룸에서 사진 찍고 싶한다는 것을 미국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차 방정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요구, 의도를 들어주면서 네. 공짜는 없는 거죠. 돈을 내야 되는 거야. 백악관 아니 펜타곤 주차하는데 네. 주차비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갖 또 미국이 바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앞서 쭉 지적해 주신 대로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펜타곤 주차비를. 그죠?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위비 분담 증액해야지, 국방비 증액 요구 받아야 되지. 이것뿐이야. 주한미군 기지 이전하는데 또 돈 내야 되지. 돈 들 일이 한두 개 아니에요. 예? 아니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거면 길어. 줄줄 셉니다. 예산이. 그래가지고 결국 얻는 건 뭐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익이나 되면 그래 뭐 돈 써서 한국의 국방이 튼튼해지고 안보가 튼실해진다는데 그러면 그 돈 쓰자. 이럴 국민들 많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돈이 다 의미가 허공으로 다 사라진다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북한은 무기를 도입해서 그만큼 자기 행동 반경, 행동의 자유를 넓히고 한국은 무기를 도입한 결과 더 의존하게 되는 행동의 제한이 따른단 말이에요. 네.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마치 첨단 무기처럼 그렇게 써먹는 거고 한국은 첨단 무기를 사서 재래식 무기처럼 써먹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피하 식별 그 적기냐 아닌가 알아먹을 수 있습니까? 좋은 거 타긴 탔어. 근데 탔으면 내 맘대로 그걸 부려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다음에 좋은 전투기를 탔다는 게 뭡니까? 조종사가 안전해졌다. 이제 절대 공중전에서 안 진다. 그래봤자 공대공 미사일 2발이에요. 안 진다는 거 나가가지고 뭐 한 번 싸우는 거 얘기지 뭐 그게 뭐. 그래봤자 2발입니다. 그 뱃속에 넣고 다녀요. 스텔스기라고. 그런데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지금 F-35가 개발이 이제 문제가 760건 결함이 있다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뱃속에 있는 미사일이라 보니 미사일을 발사하면 화염에 비행기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일 쏜 비행기가 미사일 맞은 비행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비행기 사가지고 무슨 자주국방이 있고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만화 영화도 아니고 무슨 짱구 만화 영화 같아요. 이게 내 얘기입니까? 미국의 그 회계감사원 GAO와 그 미국 내부의 F-35 특별점검 TF 퀵앤 리뷰에 나오는 얘기지? 참나. 그다음에 정식 명칭이 F-35 라이트닝 2입니다. 영어로 라이트닝은 우리말로 번개란 뜻이에요. 번개처럼 빠르다는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 보면 낙뢰 대책이 없다는 거야. 그럼 무슨 라이트닝 2가 라이트닝 대책이 없어. 벼락 맞는 비행기. 이래 된다는 겁니다. 이걸 사는데 무서워서 죽겠어. 기술은 안 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구나. 왜냐면은 북한이 뭐 지난번에 북한의 뭐 노동당 행사를 앞두고요. 무슨 뭐 핵 뇌성이 울리게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핵 뇌성이 울리게 될 것이다 하니까 막 이 주변 국가들이 좀 북한이 또 뭘 하나 사고를 치나 그렇게 해서 긴장을 했는데 우리 국방부는 바짝 쫄았죠. 근데 우리 국방부가 왜 쫄나 했더니 핵 뇌성이 울리면은 이 낙뢰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히 쫄았군요. 네. 이유가 있네. 맞을까봐. 그러니까 이유가 있네다. 막 눈물이 났어.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무슨 비행기를 사는 건지. 네. 거기 딸려오는 기술은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아니 정말. 그럼 그 기술 받아가지고 누가 돈을 내서 사업을 하는 건지. 네. 미국인지 한국인지 인도네시아인지. 하다가 안 되면 유럽으로 쫓아가가지고 하니까 무슨 비행기 만드시는데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취급 받으면서 미국에 가서 뺨 맞고 유럽에 가서 얻어 맞고 요리 터지고 조리 터지고 국제적인 고화가 된 이 짝퉁 전투기 개발 사업에 우리가 쓰는 돈이 지금 26조입니다. 정말 이게요. 정말 김종대 편집장 편집장이라면 김종대 단장님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을까?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을 하는 거며 무슨 생각으로 국방장관을 하는 거며 무슨 생각으로 국가안보실장을 하는 건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자꾸 던지게 돼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안위, 위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나의 자리, 생계형 이런 걸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과연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나라를 맡기고 다리 뻗고 자도 되나 이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촛불 들고 길거리로 모이는 것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안 사회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그 심각한 문제를 재밌고 웃기게 그러나 이게 다 사실인. 에? 너무 기가 막히지만 이게 다 사실이야. 아니 재미있고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로 안 웃으면 이 한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박근혜 바라보고 삽니까?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그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잘 못하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발언 기회를 풍성하게 드리도록 하고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예, 그 아까 하여튼 뭐 늦게 온 거 다시 한번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펜타곤 탱크룸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오늘 저녁에 가면은 내일 이제 사진에 나올 겁니다. 네. 펜타곤 탱크룸이라는 게 그 펜타곤 컨퍼런스 홀이에요. 컨퍼런스 센터. 그래서 이제 합참의 회의실 같은 데죠. 미국 합참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종 보고 같은 게 이루어지고 뭐 작전 지시 같은 것도 이제 이루어지는 곳인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국방부 장관이 같이 미국 합참 의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작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고받을 수 있는 게 한반도 주변 정세, 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상륙한다, 뭐 이런 걸 보고받겠습니까? 북한의 위협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받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 이런 것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도 읽어야겠죠.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가기 전에 8월 25일 날 남북 간은 8.25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 전승절 가서 한중 관계가 어쨌든지 간에 또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북한이 위성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끔 김정은 체제를 인정해 주면서 북중 관계를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그럼 북중 관계가 다지면은 당연히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도 강화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8.25 합의를 이행시켜 나가는 국제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중 관계가 너무 가까워진다거나 남북 관계가 또 너무 좋아지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전략 입장에서 볼 때는 썩 반가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페이스 조정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북중 관계가 조금 나아지고 남북 관계가 조금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남북 관계를 확실하게 발전시키면서 한반도 주변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펜타곤 탱크룸에 가서 사진 찍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목적은 뭘 하러 갔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만 찍고 오시면 아니 돼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한중미 3자 프로세스 시대가 어떤 방식으로 열릴 것이냐 이 문제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재밌게 심각한 문제를 정말 재밌게 웃으며 삽시다. 그러니까 그 번개 큰일 났네 그거. 제가 늦게 와가지고 자세히 못 들었는데 지난번에 무슨 모임 뒷풀이 갔는데 또 아마 이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꼽이 빠져가지고 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재밌게 잘하냐고. 만담꾼 김종대.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만인 클럽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오마이뉴스도 너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또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많은 나눔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신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